터키의 중부에 위치한 카파도키아. 수천만 년에 걸쳐 형성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가 있다. 독특하고 신비한 자연의 선물에 사람들도 옛것을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간다. 옛부터 이 땅은 동서문화가 만나는 실크로드의 중간 거점이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문화와 문명이 크게 융성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말들의 땅, 카파도키아라 이름 붙였다. 카파도키아. 열정적으로 춤추는 사람들로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곳. 위대한 자연과 뜨거운 가슴이 터질 듯한 격정으로 나를 부른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나는 터키 이스탄불까지 11시간, 다시 비행기로 2시간을 더 가서 앙카라 공항에 도착을 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다. 천혜의 지리적 환경은 이곳 사람들에게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축복을 선사했다. 수도 앙카라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카파도키아는 화산지대다. 천만 년 전 인근 3개의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형성된 지층에 수차례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형성됐다. 비와 바람이 합세해 만들어낸 기묘한 암석들. 사람들은 돌에 구멍을 뚫고 길을 내 도시를 만들었다. 나는 첫 여행지로 카프츠바시를 선택했다. 험준한 산과 계곡을 거쳐야 하는 외길.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을 양과 야크떼가 막는다. 조금 더 가자 소떼까지 합세한다. 뜻밖의 길동무들과의 동행에 자동차도 소떼와 동급이다. 비좁은 비포장 도로가 흙길로 바뀌자 골짜기 사이로 커다란 계곡이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낸다. 계곡의 이름은 알라말라 국립공원이다. 터키 사람들도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을 즐겨 찾는다. 관광객들을 따라 걷자 웅장한 폭포가 한눈에 들어왔다. 계곡을 따라 퍼지는 시원한 물보라.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인다. 높이 70m의 절벽이 내린 선물이다.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여행객의 발걸음이 잠시 쉬어간다. Büyüklü küçüklü 7 tane şelalemiz mevcuttur. Yüksekliği 35 ila 75 metre olup ziyaretçi sayısı ortalama 50 ila 100 kişi arasında olup 계곡가엔 취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며칠씩 머무르며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 여름철 우리네 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폭포를 내려가려던 참에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다. 폭포 바로 밑에 집이 있다. 가까이 가보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이 살림살이를 갖춰놓고 살고 있다. 인근에 유일하게 남은 집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떠났지만 이들은 폭포를 지키고 관리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리기 위해 남았다. Şu gördüğümüz şelale dünyanın ikinci harikası. Yani birincisi bildiğiniz gibi Amerika'da bulunuyor, ikincisi burası. Turistik bir yer.
Ondan sonra yani turistlere daha tanışılmamış bir yer. 사람의 애정이 담긴 자연은 더한 경외감으로 나를 압도했다. 폭포가 다른 폭포를 만나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는 곳. 알라말라 국립공원의 물은 흩어지고 다시 모여 추락의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카프츠바시 북쪽으로 2시간여를 달려 카파도키아의 명물을 찾았다. 데린큐우다.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데린큐우는 암석지대를 파서 만든 지하도시다. 언제부터 조성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7, 8세기 아랍인들이 침입했을 당시 이슬람 교도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집중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린큐우의 깊이는 55m, 지하 20층에 이르지만 현재는 8층까지 개방돼 있다. 지하 도시를 연결하는 통로 중간에는 맷돌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문이 있다. 이 문을 닫으면 지상 세계와의 연결이 차단된다. 이곳의 수용 인원은 약 2만 명. 사람이 늘어날수록 도시는 지하 깊은 곳으로 확장되었단다. 이때 지상으로 흙을 퍼올리기 위해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비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 보니 생필품을 보관하던 저장고가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생활 공간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400년경이다. 지하 도시는 위층은 생활 공간으로, 아래층은 창고와 은신처로 사용됐다. 집단 거주가 가능하도록 환기통을 만들고 예배당, 학교, 부엌, 와인 저장고까지 갖췄다. 이 도시엔 사람뿐 아니라 말도 살았다. 마국간을 조성해 귀중품이자 고대 생활의 필수품인 말까지 보호했다. 데린큐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완벽한 공동 생활 공간이었다. 지상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지하도시 사람들의 의식주는 데린큐우 위에 조성되어 있는 상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최고급품으로 꼽히는 터키의 카펫 할르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 장을 짜는데 몇 달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튼튼하고 정교한 표현도 가능하다. 터키 카펫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다. 여인들의 멋내기는 터키석이 책임진다.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다양한 용도로 디자인된 터키석. 원산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디자인이 세계 각국 멋쟁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손재주가 좋은 터키 사람들은 수공예의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이 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직물. 카펫의 일종인 킬림의 조각을 이용해 가방이나 베개를 만든다.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붙든다. 터키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 아주머니. 밀가루 반죽을 얇게 미는 것이 우리의 밀전병과 비슷하다. 우리와 다른 점은 넓은 밀전병에 치즈나 감자를 넣어 접은 후 달궈진 솥에 잠시 굽는다는 점. 교질레메라는 이름의 이 음식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1,500원 정도 하는 서민 음식으로 한 장이면 여행객의 줄임배도 든든해진다.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골동품 상점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터키 역사 속의 고대 헬레니즘 문명, 비잔틴의 찬란한 예술, 이후 강성한
오스만 제국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골동품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골동품에서 옛 터키의 역사와 향수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골동품 주인 아저씨는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아까부터 계속 낱말 맞추기에만 열중이다. 장사가 잘 안 되기는 인형을 파는 여인도 마찬가지다. 인형과 비슷한 복장을 한 중년의 여인은 자신이 팔고 있는 인형처럼 표정이 없었다. Kendim yapıyorum, satıyorum, para kazanıyorum. Günde kaç tane o zaman öyle yaptırıyor? Bir haftada 10 tane yapıyorum. 일주일에 10개 만든대요. 카파도키아의 특산 인형을 만드는 소안르 마을. 계곡에 세워진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다. 이곳 사람들은 전통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활기가 넘치는 마을 공동 작업장. 주민들이 모두 모여 밀가루 반죽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뭘까? 아, 빵이다. 터키의 전통빵 초렉. 우리의 밥에 해당하는 터키 사람들의 주식이다. 소안르의 여자들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옛 방식 그대로 초렉을 만들고 있다. Ben bezi koyuyorum. Yani yoğuruluşu un katarız. Kışın patates katarız. Yazında peynir suyu katarız. Biz mesela 5-6 fırın yaparız. O zaman yani 15 gün 20 gün gider ondan sonra bir daha tekrarlarız. 밀가루 반죽이 끝나자 각자 준비한 나뭇잎과 가축 분뇨 등을 꺼낸다. 화덕에 불을 지피려는 것이다. 불을 피우는 일은 연장자가 한다. 빵은 반죽 못지않게 온도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Bunları kuzu yerini tartamadım ha. Neyse. 10 dakika. Abla isim. 불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막대에 천을 감아 물을 뿌린 후 화덕을 깨끗이 청소한다. 온도도 맞추고 위생도 챙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위해서다. Burasını bir de sileriz. Altı temizlensin diye. Ekmekler altı temiz olsun diye onun için. Hani yağlamaların neden 화덕의 예열이 끝나면 빵을 굽기 직전 밀가루 반죽 위에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 피자의 도우처럼 반죽을 넓게 펴서 화덕에 밀어 넣으면 준비 완료다. Baksın için anne dur bak. Neyse, pişince bak. 입구를 막고 10여 분을 기다리자 드디어 빵이 구워져 나온다. Yok abla yok dur. 고소한 향기. Yani çeksin ne yapacağız? 이렇게 10여 번을 반복하면 100여 개의 빵이 만들어진다. 한 가족이 보름 동안 먹을 양이다. Geçenki iyisininmiş. 노릇한 초렉을 굽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든다. 갓 구운 빵에 기막힌 맛을 아는 녀석들이다. 빵은 바삭한 질감이 살도록 긴 나무 판자에 겹치지 않게 올려 운반한다.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빵을 나르는 모습이 정겨워 따라 나선 나에게 아주머니는 자꾸 빵을 권한다. 사례를 하려 하자 극구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고향 마을 인심 좋은 안악을 닮았다.
차를 타고 가던 이웃 동네 주민도 바로 구운 빵을 얻어간다. 잊혀져가는 우리네 시골 인심을 이곳에서 볼 수 있었다. 위르깁은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발달한 관광 도시 중 하나다.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낸 감수성은 터키의 국보급 음악가 레리크 바사란을 배출해내기도 했다. 시내에서 차로 10여 분을 달리자 거대한 버섯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송이버섯과 무척 비슷한 모양의 버섯바위. 이 골짜기를 상징하는 새 쌍둥이 버섯바위다. 만화 속 스머프의 버섯집을 연상케 하는 이 바위를 이곳 사람들은 요종이 춤추는 바위라고 부른다. 바위 속에 요종이 산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스머프와 요정, 동서양의 상상력의 기묘한 조화에 나는 잠시 웃음이 났다. 이 일대에선 이런 독특한 모양의 기암괴석들을 상당수 볼 수 있다. 장군의 포도밭이란 뜻을 가진 파샤바. 이곳에는 끝부분이 둘이나 셋으로 갈라진 모양의 바위가 넓게 퍼져 있다. 한 몸통에서 자라나 작게 분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 바위 군락은 바위의 아랫부분이 약해서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다. Kapadokya'da Hasan Dağı ile Erciyes Dağı milattan önce, daha önce volkanik patlama olmuş. O çizgiler görüyor musunuz? Oradan aşağısı yanmış. Toprak oluyor bak, toprak oluyor. Ama üst o dediğin o çok sert şey olmuyor. Ondan taş yapıyorlar. Bak orada resimler var. Görüyor musunuz? Tamam. Orada şeyde. 이 일대의 기암괴석은 화라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오랜 세월에 걸쳐 풍화와 침식작용을 반복하면서 조성됐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을 타고 달리며 자연이 준 신비를 만끽한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말을 타고 보는 파사바는 대자연이 바람과 시간을 빚어 만든 절경 그 자체다. Çok eski yapılar, doğal yapılar. Yani eski insanların yaşadığı şekilleri filan, yaşam şekillerinin olduğu noktalar. Nasıl yaşadıklarını filan görüyoruz. 나는 서둘러서 위르깁 시내로 되돌아왔다. 오늘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장날이기 때문이다. 터키에서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장이 선다. 이것을 파자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 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인심도 후하다. 지나가던 나를 붙잡고 힘내라며 옥수수를 건넨다. 상인들은 시장 한켠에서 빵에 치즈를 곁들여 끼니를 때운다. 손님이 뜸할 때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장길을 도는 우리네 장돌뱅이의 모습이다. 한 상인이 시무룩하게 있는 동료 상인을 격려한다. 무슨 일일까? Aşağı yukarı ortalama günde 200 kilo. 200 kilo. İşlerin tadı yok Türkiye'de. Tadı yok. Ekonomik kriz değil. Türkiye'de ucuz. Yerli yetişiyor. Çok güzel. 장터에선 마늘, 가지, 오이, 토마토 등 우리 식탁에도 친근한 반찬거리를 팔고 있다. 이곳도 쇼핑센터가 있지만 알뜰한 주부들은 역시 발품을 팔더라도 값이 싼 시장을 선호한다. İsmim Firdevs Süllü. Ürgüp'te oturuyorum. Alışveriş yapıyorum.
Bugün ne aldığımı sormak istersen domates, patlıcan, muz, armut, nektarin. 일주일에 한 번 서는 장은 가족들에게 나들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동네에선 자주 못 보던 이웃도 이곳에 오면 어김없이 만날 수 있다. 며느리 손주와 장터에 들른 터키 할아버지가 묘기를 보여준다. 아마 나를 일본 사람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터키인들은 국기와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의 깃발을 좋아해 결혼식, 약혼식, 특별한 기념일 등에 빼놓지 않는다. 축구도 온 국민이 좋아한다. 페널바흐체 팀의 깃발을 구입한 이 남자는 팀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다. 여자들의 관심은 역시 꾸미는 데 있다. 장날 옷가게에 들른 아낙네들. 큰맘 먹고 찾아왔지만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한다. 불경기라 가뜩이나 심란한 여주인의 속이 타들어간다. Güzel. Şimdi yazın oluyor ama kışın hiç olmuyor kesinlikle. Yazında 1-2 ay yani kazancımız da %20'lerde. Çok karlı bir şey değil ama mecburuz. İş ortamı bunu gerektiriyor. Başka bayanların çalışabileceği bir ortam yok burada. 나는 카파도키아 지역의 중심으로 가보기로 했다. 나는 캅슈바시 북쪽 데린규와 위르깁을 거쳐 괴레메에 도착했다. 괴레메는 카파도키아의 문화와 문명이 집약된 곳이다. 괴레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우추히사르는 4000년 전 히타이트 시대부터 천연 요새로 사용되었다. 멀리서 겉모습만 보면 그저 평범한 바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바위엔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괴레메의 사람들은 침식작용에 의해 조각된 바위를 깎아 동굴을 만들고 주거 공간으로 삼았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카파도키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우치히사르에서 2.5km를 걸으면 괴레메 야외 박물관이 나타난다. 야외 박물관은 수도원과 암굴 교회 등을 총칭하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바위가 11세기에 세워진 수도원 건물이다. 모두 6층으로 되어 있는 내부에는 작은 예배당, 식당, 방 등의 공간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은 1세기경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조성했다. 이후 조성된 교회가 365개, 현재는 약 30개의 암굴 교회만이 개방돼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린 프레스코화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을란트 교회, 즉 뱀교회에서 언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음식물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다. 이 창고와 연결된 통로를 따라서 들어서니 부엌이 나온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시커멓게 그을린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부엌은 식당과 연결된다. 수도원 식당은 30여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다.
언덕의 끝자락에서 프레스코아를 보기 위해 한 교회를 찾았다. 이 교회의 이름은 암흑교회.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 실내가 어둡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 사건들이 그려져 있는 이곳 암흑교회 프레스코아는 최근 복원돼서 상태가 좋아 보였다. 성화 파기운동 당시 훼손돼 유독 인물의 눈이 지워지고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기독교가 남긴 유산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Barbara, Yılanlı 3, Karanlık 4, müzenin içinde 5 tane kilise bulunmaktadır. 2 tane şapel, 3-4 tane de küçük kilise var, küçük şapeller. 괴렘의 야외박물관 계곡은 비둘기 골짜기라고도 불린다. 계곡의 절벽 바위를 파서 만든 구멍들이 있다. 비둘기 집이다. 수도사들은 비둘기를 기르고 그들의 배설물을 포도밭에 거름으로 썼다. 카파도키아의 중심지 괴레메에는 신과 평화,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있다. 기암 괴석들이 독특한 장관을 이루는 곳. 고대인들이 전쟁과 탄압을 피해 만들었던 동굴들은 이제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생활 공간이나 무덤으로 쓰였던 동굴들은 집이나 식당, 호텔로 이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재와 용암이 쌓여 만들어진 동굴 숙소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수백 년 전의 기억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Yıllık bir tarihi var buranın. Burası da mezarlar vardı. Bu kaya komple aşağı doğru iniyordu ama doğal sebeplerle yıkıldı. Biz şu anda burayı otel odası olarak kullanıyoruz. Önceden insanlar burada yaşıyordu ama şu anda otel odası olarak kullanıyoruz. İçerisi yazın çok sıcak, yazın çok soğuk, kışın çok sıcak geçiyor. Çok ilginç. 오래된 동굴 사이로 열 기구가 떠오른다. 나는 괴레메 일대를 하늘에서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해 열 기구 여행을 선택했다. 열 기구가 뜨는 원리는 간단하다. 열 기구 속에 모인 공기를 가열기로 데워서 팽창시키면 열 기구는 마법처럼 떠오르고 공기가 식으면 하강한다. 오랫동안 여행객들은 드넓은 카파도키아를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방법으로 열기구 여행을 꼽아왔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열기구를 탈 준비를 했다. 6시 저 멀리 아침해가 떠오르자 20여 대의 열기구가 동시에 떠올랐다. 군무를 주듯 둥실거린다. 나와 열기구를 함께 탄 독일 뮌헨에서 온 맨델레스 부부는 창공에서 보는 대자연에 심취해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낸다.
very good. The scenery, yeah, the scenery is fantastic. It's okay. 카파도키아 전경을 하늘에서 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곡 사이 기암괴석의 수려한 장관에 감동이 밀려왔다. 괴렘의 시내를 자세하고 다양한 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 여행은 카파도키아 여행의 별미였다. 괴레메의 밤이 찾아왔다. 노란 가로등이 만든 멋진 야경만큼이나 밤의 열기도 뜨겁다. 이곳에선 터키 전통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 전통춤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Şimdi bu görmüş olduğunuz kıyafet ülkemizin Gaziantep yöresine ait. Bizim Antep yöresinin, Gaziantep yöresinin oyunun özelliği Kurtuluş Savaşı sırasında erkeklerin ve kızların şenlik olarak yani zaferi kutlama olayı. 매일 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춤이 펼쳐지는 이곳은 1년 365일 축제 분위기다. 흥겨움이 보는 이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흥겹게 추는 전통춤이 있는가 하면 사랑과 자비, 관대함이 깃든 종교적인 춤이 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큰 원을 그리며 도는 세마 댄스는 말로 형용키 어려운 신비감과 엄숙함이 있다. 후르카라는 검정 망토를 걸치고 시케라는 원추형 갈색 모자를 쓰는데 이는 무덤을 의미한다. 춤을 추기 전 우두머리에게 순서대로 인사하는 동작은 연장자에게 존경의 표시다.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할 때
네이라고 불리는 비슷한 악기로 경건함과 신비로움이 깃든 음악을 연주한다. 처음에는 느리게 원을 돌더니 점점 빨라진다.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향하게, 고개는 옆으로 기울인다. 이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의미이다. Tabii tam anlamıyla yapılmıyor. Yani hepsinin bir anlamı var. Şimdi bu zikke mesela, bu mezar taşı anlamında. Bu toprak anlamında. Bu da kefen anlamında. Böyle Allah'tan alır, bu şekilde kula verir. Bir de derviş vardır, semazen başı. O da bu şekilde döner. Allah'tan alır, kula dağıtmaz. Kendi dünyasında döner o. 신의 축복은 땅에 전해진다. 괴레메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아바노스의 크즐-으르막 강변. 크즐-으르막은 우리말로 붉은 강을 뜻하는데 이곳의 흙 빛깔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도시 입구에 걸려있는 도자기들은 이곳이 도자기 마을임을 알려주고 있다. 붉은 강 유역에 7개의 도시가 있지만 이곳 아바노스 흙만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 도자기를 만드는데 적당한 흙이 있기에 도공들은 직접 도자기 공장을 운영한다. 붉은 흙으로 반죽하고 손과 기계를 사용해서 도자기 모양을 만든다. 그 후 가마의 굽기를 반복하면 도자기가 세상에 나오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흙이다. Kızılırmak'ın eski dere yataklarından getiriyoruz. Toprak halinde halapa, oraya süzgü yapıyor çamur. Getiriyoruz, çamuru ıslatıyoruz. 크즐-으르막 강변의 붉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촘레 케밥, 우리말로 항아리 케밥이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호텔에서 25년째 항아리 케밥을 만들고 있는 메흐멧 주방장에게 조리법을 물어보았다. 깨끗하게 씻은 토마토, 부추, 감자, 가지, 소고기, 마늘, 버터 50g을 준비해 섞는다. 소금, 고춧가루, 후추와 향신료의 일종인 캐킥을 넣어 간을 맞추고 향을 낸다.
준비된 재료를 항아리에 담는다. 항아리의 입구에 빵 반죽을 붙인 후 타일을 넣는다. 60도의 오븐에서 3시간 동안 구우면 완성이다. 항아리 케밥은 전통적으로 항아리 가운데 부분을 망치로 깬 후 먹어왔지만 최근엔 위생상의 문제로 생략한다고 한다. 항아리에서 골고루 열을 받아 완성된 케밥은 부드럽고 담백하다. 강과 흙이 내린 선물이다. 다음날 새벽부터 서둘러 네부시에르에 이동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가축 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다. 밤새도록 가축을 싣고 달려온 기사들은 길가에 자리를 펴고 아침 식사를 한다. 호리병처럼 생긴 이브릭 주전자에 차를 끓이고 빵과 토마토와 삶은 계란을 곁들여 하루를 살 에너지를 얻는다. 가축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유독 나를 반겨주는 이가 있다. 요멜 알타짓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의 가슴에는 한글이 선명한 금색 훈장이 달려있다. 그는 한국전 참전용사다. 한국에서 받은 훈장을 1년 내내 달고 다닌다는 그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유별났다. 가축 시장에서 중개업자 일을 하는 그에게 한국전 참전 경험은 젊은 날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시장의 풍경은 각양각색이다. 말을 팔러 나온 한 아저씨는 기른정이 깊었던지 눈가에 눈물이 가득하다. 새벽 시장에서 의외로 재미를 보는 사람은 빵장수다. 시미트라고 불리는 빵을 부어 아침거리로 판다. 한편에선 3명이 손을 잡고 서로 흔든다. 무슨 뜻일까? 아, 거래가 성사됐음을 알리는 동작이다. 거래를 끝낸 당사자들과 중개업자는 다소 격해 보일 정도로 힘차게 악수를 한다. 거래 성립을 자축하는 의미라고 한다. 날이 완전히 밝은 후에도 시장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가축들과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가축 시장의 열기를 뒤로하고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시내 호텔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마를 타고 어린 소년이 입장한다. 무슨 일일까? 오늘의 주인공은 3명이다. 이들은 왕관에 가운까지 걸쳤다. 주변은 축제 분위기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년들은 겁에 질린 듯 불안한 모습이다. 오늘은 이슬람 아이들의 전통 할례인 순넷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우리의 포경 수술에 해당하는 순넷은 건강한 남성으로 자라나길 기원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다. 순넷은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부모는 아들이 축복 속에 건강한 남성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Bütün Müslüman çocukların, erkek çocukların belli bir yaşta kesilmesi demektir. İslam'ın şartındandır. Müslüman olmak için şarttır. Ve hijyenik açısından, sağlık açısından da çok önemlidir. Çocuklar belli bir yaşa geldiği zaman bu tabi 7 günden başlar. 나는 카파도키아의 숨은 보석을 찾아 나섰다. 크줄 출곡 계곡이라고도 하는 로즈밸리는 숨겨진 비경 중에 하나다. 로즈밸리에선 구멍이 뚫려 있는 거대한 바위를 볼 수 있다. 바위의 색깔 또한 제각각이다. 무엇이 이 자연에 이토록 다양한 색깔을 입혔을까?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매번 다른 온도의 화산재가 쌓여 바위마다 색이 다르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자 8세기 때 만들어진 포도주 교회가 나타났다. 와인을 저장하고 만들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에서 한 가족을 만났다. 3명의 자녀를 둔 이브라함 샤크난 씨는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다. Ailemizle beraber kayanın gölgesinde oturuyoruz. Burası çok sessiz, sakin. 그는 3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계곡으로 들어왔다.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다. 다행히 아이들도 이곳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Kahve ikram ediyoruz. Biz burayı çok seviyoruz. Bütün yaz burada kalıyoruz. Kışları burası, kış olduğu zaman yarım metre kar altında. 3 kilometre öbür tarafta Ortahisar kasabası var. 로즈밸리의 계곡 곳곳엔 자연이 만들어낸 터널이 있다. 바위와 바위 틈 사이 좁게 난 길. 이곳의 지형은 바람에 의한 침식에 의해 형성됐다. 바람에 깎여 생겨난 자연 터널. 먼 옛날에 이 좁은 공간 곳곳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좁은 바위 틈에 때론 숨고 은신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달픈 역사를 품고 흰색과 핑크, 노란색으로 물든 바위는 기이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색색이 고운 계곡은 폭발과 소멸, 새로운 생성을 거듭하며 변화무쌍했던 이곳의 오랜 역사를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 My back's against the wall. You are standing there right with me, just to keep me. 저녁 무렵 괴레메로 돌아온 나는 떠들썩한 차량 행렬과 마주쳤다. 터키인들의 자부심인 국기가 동원된 행렬, 결혼식 퍼레이드였다. 신부의 집 골목에서는 결혼식 전야제가 열리고 있다. 터키에선 결혼 전날 신부를 위한 파티가 열린다. 신부의 이웃, 친척, 친구 등 여자만 참석한 채 밤새도록 춤을 춘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남자는 신랑뿐이다. 신부의 친구들은 결혼식 이틀 전부터 신부와 함께 지내면서 목욕과 화장을 시켜준다. 떠나갈 신부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 촛불과 함께 들고 나온 것은 크나라는 빨간색 물감으로 건강과 복을 상징한다. 신부의 가족은 크나를 물에 개어 신부의 오른손에 발라주는데 그래서 이날 밤을 크나의 밤이라고 부른다. 크나를 발라주는 것은 이슬람의 전통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크나를 바르고 잔 신부는 다음날 붉은 두건을 쓰고 결혼식을 치른다. 붉은 두건은 신부의 눈물을 감추기 위한 것. 가족과 친구의 성대한 배웅 속에 신부는 결혼을 하고 신랑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İşte bugün evlendik. Yani aslında biz de yanımızda olmanızı çok isterdik ama yani buradan eğer... Biz de çok mutluyuz. Alplerimizi gösterebilsek ne mutlu. 신이 내린 자연을 다듬어 인간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 카파도키아의 사람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화산지대의 문명을 일궈왔다. 신과 인간의 합작품 카파도키아. 빛나는 지혜와 열정이 있어 카파도키아는 내일도 다시 태어난다.